안녕하십니까. 최종문영어의 최종문입니다. 자, 오늘은 6번 문장. We play tennis after school. 요거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We play tennis after school. 자, 설명. 오늘 또 글씨를 좀 이쁘게 써야 되는데. 할 때마다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잘 이쁘게 쓰려고 하고요. 나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1번의 의미. 1번, 우리는. 그 다음에 2번. 자, 여러분 플레이란 단어 했죠. 플레이는 저희들이 이전에 영어를 배울 때도 뭐 축구는 차다, 기타는 연주하다, 뭐 이래 가지고 플레이는 차다, 뭐 하다, 연주하다, 치다, 뭐 하여튼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플레이라는 단어는 실행하다라는 뜻인데, 이제 내부적인 뜻은 뭐냐면 규칙을 지켜야 돼요. 자, 규칙을 지켜서 실행하다. 즉, 실행하다인데 뭐였는데 규칙을 지켜야 한다. We play해라 그러면 규칙을 지켜서 실행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플레이가 규칙을 지켜서 실행하다니까 뒤에가 무엇을 이렇게 오면 좋겠죠. 무엇을 또 선택. 그럼 여기다가 자, 기타가 나오면 기타의 규칙 있죠. 손가락으로 이렇게 어저저 하고 그 다음에 피아노가 나왔다. 그럼 피아노는 피아노는 열 손가락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만약에 축구가 나왔다. 그럼 미식 축구가 나오고 뭐 사커, 풋볼 여기 좀 차이가 있죠. 이런 것들. 골프가 나오든 뭐가 나오든 이렇게 쭉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맞춰서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We play. 그래서 한국어로 번역이 조금 순수한 번역은 못 찾았습니다. 저도. 그래서 we play tennis 그러면 테니스를 치다. 이렇게보다는 원래 우리가 뭐 한다? 플레이 한다. 그러니까 뭐 할래? 무엇을 할 거냐? 테니스를, 뭐 기타를, 야구를, 뭐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정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6번부터는 해보실 일이 뭐냐면, 자, 플레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여기서 플레이 했으니까 1번 사고를 한 번 했죠. 1번. 플레이 했냐? 그러면 뭘 했냐라고 한 번 했잖아요. 그럼 테니스에서 이렇게 안 가는 거고, 여기는 플레이 했는데 그러면 언제 할 거냐? 이렇게 되죠. 언제. 그럼 딱 걸린 게 이게 2번인데, 애프터가 걸렸죠. AFTR. 자, 애프터가 있으면 그 쌍이 before가 있죠. 같이 이제 많이 언급되시는 거 있잖아요. 자, 애프터와 before가 있는데 이 단어는 언제 쓰냐? 자, 플레이 할 건데 플레이하는 포지션. 이 언제냐 그랬더니 요건 전, 후. 아니다. 그죠? 위에가 후, 밑에가 전. 한자어로 전후죠. 즉, 뭘 얘기하냐? 이것은 순서를 적용할 때 쓴다. 이죠. 플레이하는 언제 해야 돼? 그러면 애프터가 나오면 후에죠. 후에. 이후에. 그러면 또 후에니까 기준은 무엇이 나오겠죠. before가 이렇게 나와 있을 때는 전이니까 기준은 무엇을. 그럼 예전에 저희들이 배울 때는요. 애프터 스쿨을 뭘로 배웠죠? 방과 후에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럼 항상 애프터 뒤는 스쿨이고 스쿨 앞에는 애프터고 해서 수고로 외우고 뭘로 외우고 이제 항상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런 거에서 만약에 이렇게 하시면 플레이를 하는데 플레이를 할 때 위치가 애프터일 수도 있고 전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럼 나중에 영어를 조금 더 하시면요. betwee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between이 있는데 만약에 뭐 1교시하고 3교시가 나올 수 있죠. 그럼 그 사이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스쿨 앞에 애프터가 오고 애프터에 스쿨이 항상 오는 게 아니라 플레이란 단어를 할 때 그 뒤에 올 수 있는 위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치사라고 이렇게 배우시잖아요. 전치사가 한 38개, 최소 기초가 한 38개 정도 되는데 이제 그 위에 이제 응용에서 나온 것들이 좀 더 있고요. 이 플레이를 하는 동작에서 거기에 나온 38개 위치 중에서 내용상 가능하면 올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에서 2란 단어가 있는데 숫자가 있는데 그 뒤에 항상 플러스만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사칙 연산 중에 하나 나올 수도 있고 뒤에 뭐 가루가 나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영어는 이렇게 한 단어씩 끊어서 분할을 하고 정확하게 이게 제가 볼 때는 컴퓨터의 그 비트 개념처럼 0,
1, 뭐 0, 1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딱딱딱 개념이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하나씩 지나가면서 계산해 간다. 그래서 계산값이 만약 저희들이 2가 있고 그리고 3이 있고 그 다음에 곱하기 4가 있고 나누기 빼기 2가 있고 그러면 이꼬르 뭐 얼마 얼마 값 이렇게 나오면 이게 지금 계산하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죠? 영어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최종값이 딱 나오도록. 근데 저희들이 이제 그게 안 돼 있는 경우는 대충 읽고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렇게 번역을 하거나 뭐 이렇게 묶어서 번역을 한달지 대충 우리나라 말로 무슨 뜻인지 대충 나오면 되는. 이제 독해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제 아주 복잡한 건 아니겠지만 간단한 것들은 하는데 문제는 내가 이야기를 해야 될 때가 있죠. 스피킹이나 라이팅 해야 될 때, 리스닝 해야 될 때. 자, 이런 경우는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번역 안 되죠? 통도 실제로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야기를 해야 될 내용이 정보가 바뀌면 그때그때 요 사이사이 값을 다 이렇게 바꿔야 되기 때문에 영어도 이 영어 단어가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이 단어, 이 중간에 요거 내용을 바꿀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외울 때 외워 놓으면 나중에 이제 좋은데 반드시 이런 기술이 들어가서 그 문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 문장이 왜 그렇게 계산해서 계산값이 나오는지 이 기술을 알면 만약에 많은 문장을 외워놓으신 분 같으면 엄청난 효과가 있죠. 그것을 완벽하게 쓸 수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문장 형태로 외워만 놓으시고 이런 계산값이 없으면 정작 필요할 때 정확한 순간에 딱딱 내용을 바꿔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럼 보통 언어가 낮은 수준에서 생활 영어 같은 경우는 그냥 외워서도 여러 가지로 가능하잖아요. 공부들 잘 하시니까. 근데 이제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쪽에 올라가면 그런 것은 활용이 안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제 토익이나 뭐 일반 그런 시험들 있잖아요. 그런 높은 점수를 받아도 대개는 높은 점수를 받으면 회화나 작문이나 기타 등 이게 다 잘 되는 게 맞잖아요. 그 시험을 출제하는 곳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영어 실력들이 나오기가 의외로 쉽지 않다. 그래서 기업체 같은 데서 이제 그런 게 큰 고민인 것이죠. 자, 오늘은 6번. 자, we play tennis after school 이렇게 했는데, 자, 여러분의 연습 어떻게 하신다고 했죠? 항상 순서를 해주세요. 1번. 누가? 우리가. 우리가 뭐 했어요? play. 규칙을 지켜서 실행한다고 그랬죠. 그냥 실행하다 정도. 그 다음에, 그러니까 무엇을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무엇을, 테니스를, 기타를, 뭐, 사커를, 골프를, 뭐든지. 그 다음 여기서 갑니다. 플레이하는데 언제 하지? 때가 언제야? 뭐 이런 식 있잖아요. before, after, 뭐 어쩌고. 그 다음 전이나 후가 결정이 되면 전이나 후인데 그러면 기준은 뭘로 삼지?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이죠. 수업을 할지, 아니면 뭐, 잠을 할지, 뭐 이런 것들 골라서 쓰시면 돼요. 또 아니면 시간도 나올 때 6시를, 이것도 나오네. 6시를. 이렇게 해가지고 마침표 찍을 때까지 이게 한 단어씩 이렇게 계산을 차곡차곡 해보시면 써 내려가시면 완벽하진 않더라도 조금씩 연습이 됩니다. 자, 오늘은 6번 We Play Tennis After School 여기까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